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전지적 코인 시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청자분들과 방송 1시간 동안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이송입니다.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또 투자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을 텐데요. 올 한 해 2025년도 굉장히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 내가 암호화폐 투자, 또 비트코인 투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나는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좀 더 지금 실시간으로 상황을 알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매주 월화목금 오전 11시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1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지금 볼 수 있는 코인에는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관심 코인부터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혹은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이런 코인에 대한 상담까지 한꺼번에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 모든 기회들 올해 저희와 함께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외에도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 또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밀착 케어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 화면 하단에 있는 QR코드 통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올 한 해 저희와 함께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 비트코인입니다. 한화 기준 1억 4천만 원대를 회복을 하면서 현재도 1%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지금 현재 0.8% 역시나 상승하고 있고요. 리플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이슈와 함께 급등하는 모습이죠. 1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솔라나 역시도 3%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우리 시장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좋은 모습 조금 시작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슈들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이런 비트코인 매입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이 비트코인 매입 계획이 미국의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조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전망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였습니다. 어제 캐피탈 창립자인 앤서니 스카라무치가 비트코인의 미래가 굉장히 밝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당장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도 미국의 상원 의원, 하원뿐만이 아니라 상원까지도 통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빌 해커티라든지 데이브 맥코맥 같은 상원 의원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의견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임기 동안 트럼프의 임기 동안 이렇게 비트코인이 정말 긴축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점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트럼프 당선인이죠. 당선인의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때를 좀 타이밍으로 당선인 취임식을 전후로 해서 좀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혼자서 대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희와 함께 좀 마음 편하게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암호화폐 시장이 최고의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사실 대통령 당선인 트럼프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요. 유동성이 뒷받침되고 또 반감기 이후라는 이 타이밍,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정말 딱 알맞은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가 지금 현재 제대로 자리를 잡은 상황이고, 알트코인들도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올 한 해는 암호화폐 시장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럴 때에도 물론 하락하는 그런 시장은 있을 거고요. 올라가는 코인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혼자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방송에서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죠. 저희가 QR코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최고의 한 해가 될 수 있는 2025년도 저희와 함께 투자 이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이 기회 저희와 함께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거시경제 일정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오늘 저녁에 예정되어 있는 일정들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오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나와 있는데 사실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좀 팔로우를 도와드리고 있죠. 잠시 후에도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슈와 일정까지 짚어봤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상담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상담 다른 데서는 찾아보실 수가 없고요. 저희와 함께 하셔야지만 도와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코인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상담부터 내가 신규 매수 좀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언제가 좋을지 그 타이밍에 대한 상담까지 한꺼번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통화와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고요. 전화는 02-2638-3945번 또 문자 메시지는 샵 3989번으로 코인 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1시간 동안 내가 지금 볼 수 있는 관심 코인과 코인 상담까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이 모든 기회들, 혜택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트킴 전문가님 모시고 왔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트킴입니다. 네, 전문가님 연휴 잘 보내셨나요? 연휴 너무 잘 보내고 왔습니다. 네, 표정이 좋아 보이시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컨디션 좋은 전문가님과 함께 방송 1시간 동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기술적으로 좀 보는 게 중요한데 잘 못하시는 분들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빠르게 좀 시장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좀 전에 리플을 좀 필두로 해가지고 암호화폐들이 좀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이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 비트코인 자체가 최근에 뭐 이슈들이 뭐 없진 않았다라고 보기도 힘들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뭐 연휴 기간 동안 혹은 연휴 이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격이 조정이 많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렇죠.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이 됨에 따라서 알트코인들도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이 뭐 안 그런 알트코인들도 존재를 하고 있었겠지만 대다수의 코인들이 이제 비트코인 하락에 맞춰가지고 같이 하락이 나와 주었었고 이제 이슈들이 있었던 코인들 혹은 아니면 뭐 펌핑 들어오는 알트코인들 위주로 이제 조금 상승이 나와준 모습인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뭐 이 전략 비축 자산으로서 지금 이 발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이 기관 투자자들 뭐 새 2025년부터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ETF 이제 순이익들이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갈 거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400억 달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갈 것이라는 이제 기관들의 낙관적인 이 시장 경제 상황도 같이 포함이 되었다라고 줄 수가 있겠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취임식에서도 이 비트코인에 대한 혹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멘트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도 높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이제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뭐 취임식 때 이런 멘트 혹은 뭐 이 SEC 관련해가지고 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또 나와주게 된다면은 가격 변동에 많은 요인을 끼칠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달 안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식이 있기 때문에 전후로 해서 정말 많은 변동성이 예상이 됩니다. 이때 내가 수익을 볼지 또 손실을 볼지는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그 투자를 하는 방법 저희가 함께 하면서 수익으로 볼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할 테니까요. QR코드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슈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였죠. 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긴축 재정으로 할 그런 가능성이 정말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그 가능성이 크다라는 언급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문가님 정말 금 대신에 비트코인 이야기가 빠르게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좀 네네. 본질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정말 비트코인이 그런 비축 자산으로서 가치가 있을까요? 이게 조금 애매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일단 이 비축 자산이라고 한다면은 제일 큰 문제가 상용화가 쉽냐예요.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통화 가치로서 가치가 높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암호화폐 금이 디지털 금이다라는 얘기가 많지만은 이 비축 자산으로 넘어가기에는 조금 이제 걸림돌들이 많아요. 근데 이 걸림돌들이 이제 비트코인 ETF나 이더리움 ETF가 이제 상장되었던 것처럼 그렇죠. 네, 상장뉴스 펀드로서 해결이 되고 해결이 됐던 것처럼 이 장애물들을 넘으려고 계속해서 이제 도전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 개수가 2,100만 개 정도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50만 개 혹은 100만 개를 이제 국가 자산으로서 보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결국에는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비트코인을 비축 자산으로서 상용을 하려면은 결국 의회에서의 이제 허가가 나와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국가 간의 경쟁 이유로도 할 가능성이 또 조금 높다.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제 열강들은 이제 이 미국의 달러를 견제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달러를 견제하기에 좋은 자산이 이제 비트코인, 즉 암호화폐인데 그럼 중국이나 러시아 쪽이 이제 이 국가 비축 자산으로서 우리가 채택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미국도 경쟁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 자산을 채택을 하는 해야죠. 경우가 나와줄 수가 있겠고요. 네. 만약에 중국, 러시아 등이 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영향을 받는 나라들 혹은 미국이 비축 자산으로 산다고 치면은 일본이 따라갈 수도 있듯이 그리고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따라갈 수 있듯이 조금 이제 체계적으로 조금 더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당장으로서 2, 3개월 내에 비축 자산으로서 채택이 될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릴 문제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 3개월 내가 아니라 좀 트럼프 당선인 그 임기 기간 동안은 어떻게 보시나요? 임기 기간 동안에는 이제 확률이 조금 더 높다. 왜냐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아무래도 친암호화폐론자가 이제 열심히 밀어주고 있을 때 이제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젓게 된다면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에 이제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마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다음 비트코인 반감기인 28년 이내로 터져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반감기를 또 겪으면서 가격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아마 제일 이상적인 시나리오이지 않을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한 이런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정말 금 대신에 비트코인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ETF 같은 여러 시도들이 계속해서 시도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지금 타이밍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특히나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런 분들 기술적 분석하면은 저희 리테킴 전문가님이시거든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가 정말 비트코인의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전문가님 사실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지금도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개인적으로 놓쳤거든요. 이 타이밍을. 올해 정말 좋을까요? 이제 작년 이맘때쯤이면은 이제 비트코인 ETF가 이제 1월 달에 승인이 됐었어요. 그쵸. 이제 그 시기여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제 좀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 그쵸. 이제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60K 뚫는다 70K 뚫는다 하던 시기였었는데 올해도
오늘도 이제 굉장히 이슈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일단 1월 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취임식이 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비트코인 이슈라고 한다면은 제일 핫한 게 이제 이 비축 자산. 그다음에 이제 기관들의 투자인데 이 기관들은 되게 낙관적으로 이제 뭐 그레이스케일도 그렇고 뭐 블랙록도 그렇고 굉장히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따라서 이 추가적인 이 자금의 유입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넘어와 주게 된다면은 이제 추가적인 상승 요인으로서 상승 동력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이 FTX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160억 달러 정도의 자산을 내일까지 이제 상한이 진행이 돼요. 그럼 상한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시장, 즉 투자자들한테 돈이 풀린다라는 얘기이고요. 돈이 풀린다면은 그 돈으로 사겠죠. 그럼요. 사람들이 돈이 많아지면은 소비를 하게 돼요. 그럼 소비를 하게 된다라는 거는 암호화폐 시장에다가 이 자금이 흘러들어온다라는 얘기이고, 자금이 흘러들어오게 된다면은 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이 나와준다. 그럼 가격이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면은 이 어떤 코인들이 더 올라갈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물론 뭐 도미넌스도 봐야 되겠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자체의 가격은 올라가줄 가능성이 조금 높겠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025년도 비트코인 전망이 밝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비트코인 대장이 좋으면 다른 알트코인들도 함께 올라가기 마련이고요. 특히나 올 한 해 같은 경우에는 시작부터 트럼프 대통령 당선 취임이라는 큰 이슈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2025년도 한 해 암호화폐 투자 저희와 좀 성공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나는 혼자서 하기 너무 어려워요,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 QR코드 통해서 전문가님이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QR코드 통해서 꼭 한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 상황과 이슈들 살펴봤으니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함께 볼 수 있는, 관심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코인은 어떤 게 있는지 관심 코인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관심 코인은 어떤 거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일단 오늘 관심 코인이 이제 펌핑이 조금 많이 진행이 나와주긴, 이미 상승이 많이 나와주긴 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건 채우면은 이제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 오늘의 관심 코인은 바로 이제 스텔라 루멘 코인을 들고 오게 되었고요. 네. 그럼 이 코인 같은 경우 이제 왜 관심 코인으로 갖고 왔느냐. 실제로 어제 오늘 정도 해가지고 최대 한 30% 30% 정도까지 맞아요. 상승이 나와주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텔라 루멘 코인을 왜 들고 왔는지 이제 좀 이따 차트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 굉장히 좀 뜨겁게 상승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지금 볼 수 있는지,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전문가님이 자세하게 짚어주신다라고 하니까 저희 전문가님 이야기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도 이 스텔라 루멘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뭐 리플을 기반으로 발행한 가상자산인데 스텔라 플랫폼에서 사용이 되는 거거든요. 리플과 스텔라 이 모든 게 합쳐져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저도 좀 앞으로가 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님과 함께 지금 차트상으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빠르게 네. 봐주실까요? 네, 바로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텔라 루멘 이제 원화 차트 일본 기준이고요. 일봉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상승장이 시작이 되었고 이제 펌핑이 나와준 이후에 이제 고점을 낮춰주고 저점을 낮춰주고 있는 하락 추세 형태로 이제 가격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형태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이제 기울기가 강화된 하락 추세선이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어제자 이제 펌핑이 나온과 동시에 하락 추세선을 상단부를 돌파를 하였고, 오늘자 캔들이 이제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및 전고점 매물대 구간인 685원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게 될 때 이제 뭐 상승 파동으로의 전환 아니면은 그 추세가 이어지게 되려면은 이 전고점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지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보았을 때 이제 뭐 하위 시간봉인 4시간봉으로 넘어가 살펴보게 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스텔라 루멘을 계속해서 지켜보았던 분들이라면은 이 하락 추세선을 상단을 돌파를 하고 리테스트가 나와주는 이 시점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지금은 이제 돌파를 실패를 하고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격 매수 관점으로서 들어갈 이유는 없어요. 근데 다만 제가 들고 온 이유는 상승세가 강하게 등장을 해 주었었고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 이 전고점 매물대 구간인 685원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 마감을 해주게 된다면은 이 재차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되는
이 3파 구간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다. 상승 3파 구간을 노려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고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코인이 가격이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라면은 이 상승분이 컸기 때문에 이 단기 조정 형태가 조금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요. 따라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지금 가격 싸니까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느냐가 중요하다. 이 저항 구간은 하락 채널 상단부 및 전고점 매물대 구간이 겹쳐져 있는 685원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일봉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동평균선을 키고 같이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이제 이동평균선의 색깔부터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파란색이 20일 이동평균선이고요. 주황색이 60일, 보라색이 120일, 검정색이 240일 이동평균선인데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방 기울기로 지금 내려오게 됨으로써 저항을 받아주고 있었어요. 이전 차트를 보게 된다면은 지금은 상방 기울기로 전환이 된 모습이고요. 급등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급락이 나와주지 않는 한 상방 기울기를 유지해 줄 거예요. 그럼 가격의 단기 조정이 진행이 되고 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 올라오는 20일 이동평균선 구간과 이 구름대, 선행스페 원선, 이 구름대는 매물대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 매물대와 이 20이동평균선이 올라와주고 있는 뭐 이 시점 정도 약 590원 정도로 예상이 돼요. 그럼 590원 정도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줬을 때 반등이 나와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하락 추세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지 말고 아까 작도 관점에서 살펴본 685원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될 때 가격이 조정을 받고 돌파를 해주는 이 시점에서 돌파를 해줄 때 거래량이 강하게 등장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1시간봉, 4시간봉 캔들로 하위 시간봉으로 내려가가지고 돌파 이후에 이제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는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은 목표가를 이 다음 고점 매물대 구간인 835원 정도 구간까지는 상정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스텔라 루멘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오늘 조금 큰 상승을 해주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내가 주의해야 될 것들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 좀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목표가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면 좋겠고요. 혹시나 놓치신 분들,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관심 코인 스텔라 루멘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상담에 대한 제가 이야기 조금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 방송 코인 상담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보실 수가 없고요. 꼭 저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코인, 이 코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데 자리가 어떤지 봐주세요 하시는 분들, 이 모든 고민들 저희가 한꺼번에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전화통화와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전화통화는 02-2638-3945번, 문자 메시지는 받는 사람의 샵 3989번 입력하신 후에 코인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자세하게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꼭 한번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방송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 실시간으로 우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의 비트코인 실시간 현황 지켜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올 2025년도 굉장히 전망이 좋다라고 하는데 시작은 어떤가요? 네,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떨지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1시간봉 달러 차트 이고요. 지금 최근에 지금 상승폭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상승폭이 등장을 해 주었었지만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및 이 고점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95.2K에서 3K 구간 돌파는 실패를 해준 모습이고요. 이 이전 캔들 패턴이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으로서 마감이 돼준 모습인데 지금 캔들 패턴은 이제 양봉, 즉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현재 구간 혹은 단기간 이내에 95.3K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 마감이 해주고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에도 지금은 상승 추세선 및 상승 채널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식의 형태로 가격이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96.6K 이 고점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 매물대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다시 일봉으로 넘어가 살펴보게 되면은
제가 이전에 일본 구간에서 하락 반전 패턴이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 이제 뭐 삼산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왼쪽 어깨, 머리, 그다음에 오른쪽 어깨를 형성하는 패턴이 하락 반전 패턴이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따라서 이 헤드앤숄더 패턴 구간의 이제 넥라인 구간, 즉 지지 구간 매물대인 90.8K에서 92.2K 구간을 하방적으로 이탈해주게 된다라면은 추가적인 하락, 뭐 80K, 70K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이제 대량의 매수세가 등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최근에 이 매물대 구간을 일단 지켜주고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고무적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어깨 부근의 넥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 96.6K 구간을 일단 돌파를 해줘야 돼요. 돌파를 실패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옆쪽으로 가격이 흘러주게 되면서 뭐 삼각수렴 혹은 박스권의 형태로 이제 시간 조정의 형태로 이 가격 전환이 될 수도 있겠고요. 96.6K 돌파를 실패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재차 하락 조정이 나와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지금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다음 고점이 낮아지는 구간이 이제 96.6K 구간의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다시 한시간봉으로 넘어가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지금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주고 다음 전고점 매물대가 96.2K 구간이에요. 근데 이전에 저항을 받아주었던 구간이 96.6K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96.2K보다는 96.6K 구간으로서 설명을 드린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시간봉에서 현재 저항 구간을 돌파를 실패, 그 다음에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면은 아까 작도를 해 놓았었던 상승 추세선 구간의 하단부 구간인 뭐 가격대로 따지면은 93.9K에서 94K 정도 구간이나 아니면은 전점 구간 매물대인 93K 구간까지도 가격 조정이 나와줄 수도 있겠고요. 93K 구간을 이탈하게 된다라면은 이전 저점 매물대 구간인 91.5K, 그 다음에 일본 관점에서 보았었던 넥라인 구간인 90.8K 구간까지도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느 관점에서 이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일단 제일 좋은 거는 현재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줘야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수가 있어요. 그 구간이 이제 짧게 보게 된다면은 95.2에서 95.3K 구간이어서 이쪽 구간을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거고요. 난 좀 단기간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96.6K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난 이후에 살펴보시는 게 좋다. 96.6K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다음 매물대 구간인 99.5K 구간까지도 추가 상승 가능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나는 적어도 막 반년 12개월 정도의 좀 장기 관점으로 살펴볼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소 일봉 아니면 주봉 단위 관점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일봉으로서 넘어가서 보게 된다면은 일본 관점에서의 큰 틀의 상승 전환은 99.5K 구간이 매물대 구간이에요. 따라서 99.5K 구간을 돌파를 하고 적어도 반등이 나와 주어야지 장기 관점이신 분들은 99.5K 구간을 기준으로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의 이동평균선을 키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은 이제 중기 추세라고 볼 수 있는 62동 평균선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준 모습인데 지금 보았을 때 21 이동 평균선의 기울기가 하반 기울기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전환이 되고 내려오고 있고 하반 기울기 전환 이후에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기 때문에 가격 반등에 성공을 하더라도 이 22동 평균선 구간을 터치를 해주게 된다면은 저항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일본 관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파동, 즉 매수세가 유입이 돼주려면은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 20일 이동평균선 구간이 가격과 만났을 때 저항을 받아주고 아까 스텔라 로맨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이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상방 기울기로 전환이 되고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지지가 나와주는 시점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겠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작도 관점에서 살펴본 이 99.5K 구간이라던가 아니면 이동평균선에서 보았을 때 이 일봉 22동평균선의 기울기를 상방 기울기로 전환시켜주고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주는 시점이 나와줘야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서 보았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겠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뭐 나쁜 얘기긴 한데 이제 월봉 구간에서 이 월봉 캔들이 음봉 마감이 돼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조정이 이전 차트들에서 나와 주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12월 달 캔들이 음봉 마감이 돼주었기 때문에 뭐 이번 달 캔들 패턴이 이 캔들을 잡아먹는 뭐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라든가 아니면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진행이 되지 않는 선에서 마감이 돼준다면 좋겠지만 이번 달자 캔들 패턴도 음봉의 형태로 마감이 돼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이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자세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특히나 단기적인 관점 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떤 포인트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지 짚어주셨으니까요. 놓치신 분들이라면 QR코드 통해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QR코드 통해서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꼭 이 기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미넌스가 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짚어드리자면 전 세계에 있는 가상 자산 가운데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이 지금 현재 점유율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그런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무래도 이 비율에 따라서 알트코인들의 흐름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시청자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도미넌스도 이제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게 된다면은 이 검정색 선은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나타낸 거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차트 캔들이 도미넌스 차트의 캔들인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상승 추세로서 진행되고 있었던 모습임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음봉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하락 추세로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6시간 봉 차트인데 6시간 봉은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3일에서 4일 정도의 추세를 나타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도미넌스의 가격이 일단 하락이 되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방이나 적어도 횡보 추세로 진행이 되어야지 이제 알트코인 쪽의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도미넌스 차트는 굉장히 조금 이상적인 차트예요. 이게 지금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지켜주고 있는 이 하락 반전형 패턴인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디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의 이제 넥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57.4% 구간을 이탈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고 이제 도미넌스의 가격이 하락이 나와주게 된다라면은 알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강한 상승이 동반이 된다. 따라서 이 비트코인이 아까 저항 구간이었었던 이 95.3K 구간, 하락 채널 상단부와 이 매물대 구간이 95.23K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되고 도미넌스가 57.4% 구간을 이탈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알트코인 시장들은 이제 굉장히 조금 긍정적으로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만약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상을 하고 계셨던 분들라면은 뭐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뭐 보유를 하셔도 좋겠지만 일정 자금 정도는 이제 추세가 좋은 알트코인 쪽으로 이제 비중을 조금 분배를 하셔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상황 굉장히 이상적인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특히나 알트코인들 좀 흐름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어떤 알트코인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오늘의 관심 코인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알트코인들 지금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님 리플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금 이슈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와준 상태잖아요. 네네. 지금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금융그룹인데 뭐 굉장히 뭐 최대 금융그룹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이제 SBI 그룹에서 이 리플 관련 투자에 대한 이슈가 나와줌에 따라서 지금은 단기적인 상승 펌핑, 강한 슈팅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도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 리플 같은 경우 일봉 차트로서 먼저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저점 높여주고 고점을 낮춰주고 있는 삼각수렴의 형태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추세선 하단 혹은 이제 저점 구간 매물대 구간이었던 2,990원 구간을 종가 기준으로 버텨주고 하락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게 되고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고점 구간 매물대라고 볼 수가 있는 3,700원 선은 돌파를 실패를 해준 모습이고요. 다시 하위 시간봉인 1시간봉으로 내려가 보았을 때 지금 이제 추가적인 돌파가 약간 애매한데 라고 이제 말해주고 있는 캔들 패턴들이 등장을 해주고 있어요. 만약 여기 구간에서 이제 이전 캔들 패턴들이 계속해서 윗꼬리를 말아 내리면서 마감이 돼준 모습이기 때문에 음봉 형태로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윗꼬리를 말아 내리는 음봉 형태로 마감이 돼주게 된다면은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으로서 보일 수가 있겠고요.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약간의 이익 실현을 고려를 해도 되는 구간이다. 즉 분할 이익 실현을 고려를 해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추가적인 단기 하락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매물대 구간이 3,497원, 즉 3,500원 정도 선에 형성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3,5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단기적인 관점이신 분들이라면은 홀딩이 가능하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3,500원 선을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구간에서 남은 비중의 조금 많은 퍼센트 혹은 이제 전체적인 비중을 전부 이제 이익 실현을 고려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고점 구간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3,700원에서 3,705원 선,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일본 기준에서 볼 수 있는 이 하락 추세선 상단부 구간, 가격대로 따져보게 된다면 어느 구간에서 터치를 해주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3,865원에서 3,840원 정도 선으로 예측이 가능하겠고요. 그럼 이 추세선 상단부 구간에 터치를 해주고 저항이 나와준다고 한다면 이쪽 구간이 제일 이상적인 이익 실현가고, 돌파를 해주고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나와준다. 돌파를 해줄 때 강한 거래량 동반되거나 아니면은 돌파 이후 리테스트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응축 구간을 상단으로 또 돌파를 해준 것이기 때문에 트랙 구간 혹은 휩소가 나와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리플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이 기준이라고 볼 만한 가격대가 2,700원에서 이제 4,000원 정도 선이에요. 그러면 1,3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금액인데, 그럼 이 수렴 상단부를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이 고점 대비를 해가지고 5,300원 정도 가량까지도 올라가실 수 있는 이제 시나리오가 나와주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 구간에서도 수렴 상단부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고점 구간 매물대인 4,020원 구간을 돌파 마감이 돼 주었을 때 리테스트 반등을 체크를 하고 진입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리플 궁금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보유 중이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유 중이신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시나리오별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꼭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좀 놓쳤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QR코드 통해서도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한번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알트코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드리프트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전문가님, 사실 이게 국내에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된 코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때에 비해서는 가격이 좀 많이 내려와가지고 앞으로 전망도 좀 자세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드리프트도 한번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드리프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을 낮춰주고 저점을 낮춰주고 있는 이제 하락 추세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기울기가 약간 달라요. 이 고점 내려오는 기울기가 조금 더 강하고 이 저점 낮추는 기울기가 조금 완만하죠. 따라서 이게 하락세기형이라는 패턴인데, 근데 문제가 이게 이 하락세기형 패턴은 저점에서 나와주지 고점에서 나와주는 패턴은 아니에요. 그냥 따라서 이런 형태의 패턴이 진행되고 있는구나. 이 상승 반전형 패턴이긴 한데 그냥 이런 패턴이 진행 중이구나 정도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 쐐기 패턴의 상단부 추세선을 돌파를 했었으나 종가 기준으로 돌파 마감이 안 된 모습임을 체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설명을 드리는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에는 전고점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지 유무가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따라서 드래프트 코인 이 하락 추세선 상단 돌파한다라고 이제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물론 이쪽 구간에서 진입을 하셨어도 이제 이익 실현가가 충분히 나와주긴 했었지만, 이런 고점 구간 매물대 돌파를 할 거야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셨던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차트를 집중을 못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충분히 물릴 수도 있었던 구간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럼 드리프트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어느 구간에서 가져갈 수가 있느냐? 이 고점 매물대 구간인 2,285원 정도 구간에서 2,320원 정도 구간, 이 고점 매물대 구간을 뚫어야 상승으로 추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단기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꼬리를 의식을 한다라고 보게 된다면은 이 꼬리가 길면은 신뢰도가 조금 낮아요.
근데 이 저점 높여주고 있는 이 고점 낮춰주고 있는 삼각수렴의 형태로서도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드리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추세 속에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320원 구간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매수 관점으로서는 지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와 주었을 때 이 매물대 구간들이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쪽 구간 가격도 따져보면 1,625원,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쪽 구간 1,758원, 그다음에 하단부 쪽에 존재를 하는 이제 매물대 구간이 뭐 1,430원 아니면 1,330원 정도 구간인데 이쪽 구간을 터치를 하더라도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은 약간 지양을 하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저항 구간이 내려오고 있고 지금은 이제 상승이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락 반전 쪽으로 매도세가 강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은 떨어졌을 때 사시는 건 지양을 하시는 걸 추천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가격이 올라서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하고 고점 구간 매물대를 돌파하는 2,320원 구간이 핵심 중요한 가격대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트코인부터 리플, 드리프트까지 흐름들 실시간으로 살펴봤습니다. 자세하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해 주신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 또 투자자분들 꼭 한번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 또 관심 코인까지 살펴봤는데 이제는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담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곳에서는 보실 수 없는 코인 상담이거든요. 꼭 한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라든지 신규 매수를 고려하고 있는 이런 코인들, 그 모든 상담들 저희가 들어드리고 있으니까 화면 하단 참고하셔서 지금 신청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실시간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신청 못하신 분들 지금 빠르게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상담 아이오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명 아이오타 보내주셨고요. 신규 매수를 고민 중이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신규 매수가를 알려달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주 관심 코인이기도 했었잖아요. 아, 네, 맞아요. 네, 지금 상황은 어떤지 또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일단 이게 아이오타가 일단 지난주에 제가 관심 코인으로서 들고 왔었던 종목인데 아쉽게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진입타점 구간이 유효하게 나와주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 아이오타 코인이 지금 일본 원화 차트인데 일단 제가 설명드렸던 전제 조건이 이제 이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하고 리테스트가 나와주게 되고 전고점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야 진입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당시 저항 구간인 530원 구간을 계속해서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락 채널 상단부를 이쪽 구간에 새로운 고점을 형성을 해주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변경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해요. 근데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해준 모습이었지만 이제 이 고점 구간 매물대 구간인 530원 구간에서의 저항을 지금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 530원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 마감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구간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럼 실제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 관심 코인으로서 가져왔게 되었었던 이유를 만약에 오늘자 캔들 패턴이 돌파 마감을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오늘 충족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이런 관심 코인을 들고 뭐 오는 코인이라든가 아니면 커뮤니티에서 나가는 관심 코인 종목들이 이제 조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제가 커뮤니티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 뭐 관심 코인 살펴봤었던 뭐 지금 어떤 종목, 지금 관심 코인 지금 뭐 매수 관점 진입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때가 있는데 이제 방송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되 그 구간들이 타점 나오는 거를 이제 기다리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계속해서
이 뭐 거래소를 들어가가지고 체크를 해볼 수도 없는 거고 차트를 계속해서 보고 있을 수도 없는 거지만 이제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은 저는 이제 계속해서 봐드릴 수가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아이오타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항을 받고 재차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는 것보다는 저항 구간을 돌파하고 난 시점에서 확실한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구간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고요. 그 구간 가격대는 530원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 강한 거래량이 동반이 되거나 아니면은 돌파 이후 리세스가 리세스 반등이 나와주는 시점에서 지지를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 이 꼬리 기준으로서 530원 구간이 이제 매물대 구간이지만 이게 이 종가 기준으로서 또 보게 된다면은 515원에서 530원 구간이 매물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돌파를 해주고 이쪽 구간에서 리세스 반등이 나와주는 시점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쪽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다음 이제 익절 구간은 어디냐? 다음 익절 구간은 가격대가 전 고점 매물대 구간인 639원에서부터 조금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종가 기준인 600원 정도까지 봐줄 수가 있겠고요. 530원 기준으로서 600원까지만 가격이 올라가줘도 이제 대략 15% 정도의 수익률이 나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 구간에서 진입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600원 혹은 이 꼬리 기준인 640원 정도 구간까지도 가격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구나라고 이해를 하시고 진입을 해보실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아이오타 신규 매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상담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코인 가지고 오셨고요. 지금 현재 매수가 470원, 비중 10% 남겨주셨습니다. 조정 끝난 것 같아서 진입했습니다. 익절가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이미 수익권인 상황이긴 한데 좋은 익절가는 과연 어딜까요? 네, 좋은 익절가가 어디일지 한번 네.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일본 관점으로서 지금 상승 채널 하단부 구간에서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 등장을 하고요.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이 진행이 되었었고 하락 추세선 상단부를 돌파를 해준 모습이었어요. 조금 일찍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틀 전에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마감이 돼주고 어제자 상승 이제 음봉 반전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었을 때 이쪽 구간에서도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었겠지만 하락 추세선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만약 차트를 보고 있었고 상담을 하셨더라면은 저는 이쪽 구간에서는 이제 지향을 하셔라라고 설명을 드렸을 거긴 한데 470원이시면은 뭐 잘 들어가신 평단가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전고 구간 매물대 510원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시면 조금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막 돌파를 하더라도 매물대 구간에서 저항받고 막 선 여러 개 딱딱 그어놨지만 이런 구간에서 막 지지저항 일어나는 게 보면은 조금 신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작도 정도만 할 줄 아셔도 가로줄과 추세선만 그을 줄 아셔도 이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얻으실 수 있는 이제 수익률의 양이 달라진다라는 점을 한번 강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공부를 하시면 좋겠지만 공부를 하실 줄 몰라도 이제 할 줄 모르셔도 이제 커뮤니티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질문 주시면 제가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510원 구간에서 지금 저항을 받아준 모습이고요. 이게 1시간 봉으로 내려가 살펴보게 된다면은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이 평단가가 수익 중이시고 조금 아쉬울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이 비중이 10%로 이제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음봉 캔들 패턴이 하나가 더 마감이 되준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그 구간에서 비중을 약간 줄이시는 것을 한번 추천드려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470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어느 구간에서 이제 다 어느 비중을 다 정리를 하느냐가 조금 애매한데 일단 두 가지 정도 방안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안은 이 상승 추세선 하단부 구간을 이탈이 나와줄 때 종가 기준으로서 이탈 마감이 되어줄 때 남은 비중을 전부 다 정리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하나는 이 추세선 이탈 이 전저점 매물대가 455원 구간이에요. 그럼 455원 구간을 재차 이탈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현재 박스권 응축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을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455원 구간을 완벽하게 이탈 마감이 되어줄 때에는 이쪽 구간에서는 이제 전부 다 정리하시는 쪽으로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510원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하고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은 다음 고점 매물대 구간인 600원 선까지 한번 목표가를 산정을 하시고 지켜보시면서 홀딩을 이어 나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상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실시간으로 차트를 볼 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주신 것처럼 우리 시청자분들 혼자서는 힘들어하지 마시고 저희와 실시간으로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 빠르게 1분 안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해주시고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투자에는 항상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첫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올해도 저희와 성공 투자 이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